카카오 정규돈 CTO의 키노트 스피치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카카오 CTO 정규돈입니다. 입국하고 둘째 날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혹시 어제 첫날 키노트를 보셨나요? 첫날 키노트에는 저희 카카오의 AI 브랜드인 카나나와 그 관련된 카나나 앱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키노트인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좀 카카오의 내부적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AI 서비스를 만들려면은 단순히 AI 서비스의 전환뿐만이 아니라 카카오 내부의 전환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카카오가 AI 네이티브 전략을 선정을 왜 했고 또 어떤 여정을 거쳐왔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의 AI 기술은 저희가 생각한 단순한 기술의 브랜딩 이름이 아닙니다. 아마 아시다시피 어떤 한 기업의 미래 가치의 척도까지도 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것이 나오고 또 엄청난 자본력을 바탕으로 급진적인 AI 기술의 변화도 같이 목격을 하고 계십니다. 되게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대응을 어떻게 할지 여러분들도 기대도 있고 기대를 넘어선 두려움까지도 느끼고 있는데요. 카카오는 이를 위해서 AI 네이티브 전략 키워드를 선정을 했습니다. AI 네이티브는 단순히 서비스 AI를 기능적으로 추가하는 것을 뜻하진 않습니다. AI가 사용자뿐만이 아니라 내부 크루들의 일상에도 그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합니다. AI 기술을 단순히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카카오의 근본적인 변화로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카카오는 이런 AI 네이티브 같은 네이티브 전략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아이폰을 기점으로 시작된 모바일 시대에도 카카오는 모바일 네이티브 전략으로 카카오톡을 성공시켰습니다. 이후에 클라우드의 기술 변화가 있었죠. 이 클라우드의 기술 변화에서도 카카오는 자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이미 전환을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모바일 네이티브나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기술 도입해가지고 서비스에 붙이거나 인프라 개선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제대로 된 서비스가 나오기 힘듭니다. 카카오는 이 사고방식, 내부의 프로세스, 또 기업 문화까지도 이 네이티브 전략으로 녹였습니다. 이러던 중에 챗GPT가 한 2년 전쯤부터 굉장히 화두가 됐죠. AI 시대가 열립니다. 저희는 이제 본능적으로 감지를 한 거죠. 모바일, 클라우드, 블록체인, AI 여러 가지 기술적 변화가 있었는데 이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지? 느꼈습니다. AI 네이티브 전략을 통해서 카카오의 AI 전환을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AI 네이티브는 이런 전환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전환 과정을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카카오는 AI 네이티브 성숙도 레벨을 정의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총 4단계로 나뉘고요. 탐색부터 적용, 혁신, 일상의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물론 이 단계마다 이렇게 되게 많은 태스크를 포함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건 좀 생략하고 간단히 도식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 단계 일상은 AI가 우리 일상에 자연스럽게 들어드는 그 단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각 단계별로 카카오가 어떤 변화를 거쳤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탐색 단계입니다. 탐색 단계는 이제 한 2년 정도 벌써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요. 카카오를 AI에 준비시키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내 AI 지식을 전파하고 관련된 경험을 축적하고 카카오에서는 이런 철학이 있습니다. 좋은 서비스를 만들려면은 먼저 경험을 해봐야 된다. 이런 철학이죠. 일하는 방식을 우리가 AI 네이티브로 바꾸지 않으면 절대 좋은 서비스가 나올 수 없습니다. 내부의 변화가 곧 혁신적인 서비스로 이어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탐색 단계는 여러 가지 활동 중 오늘은 3가지 활동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교육 및 세미나, 테크톡, AI 해커톤, 여러분 상상하는 그런 과정들이죠. 교육 및 세미나는 최신 AI 기술을 내부 직원들에게 전파하고 학습합니다. 근데 이 교육 세미나가 이렇게 상상하시는 것처럼 팀 내 세미나 이런 게 아닙니다. 되게 집중적이고 인텐시브한 오프라인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됐고요. 이렇게 이제 지식을 쌓은 후에는 매주 열리는 테크톡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카카오 내부 직원을 크루라고 부르는데
크루분들이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지난 2년간 걸린 해커톤의 주제를 카카오는 AI로 삼았고요. 이 AI를 통해서 그동안 열심히 배워온 지식들을 실제 구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커톤에서 이제 주목받은 아이디어들은 실제 서비스에 채택이 되기도 합니다. 대략 교육 및 세미나는 카카오의 개발자분들 대상으로 하면은 한 50% 육박하는 분들이 수강을 했고요. 이건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대다수의 개발자뿐만이 아니라 카카오의 크루들은 AI 기술을 학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학습을 통해서 뭔가 준비가 됐죠. 그럼 이런 축적된 지식과 이런 것들로 그 다음 단계 적용을 위해서 다양한 AI 성공 사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공 사례 확보를 통해서 혁신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이를 위해서 카카오는 크게 3가지 마일스톤을 정의를 했습니다.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또 서비스를 위해서 공통된 부분을 플랫폼화하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AI가 포인트가 되는 서비스를 적용을 합니다. 먼저 일하는 방식을 좀 보겠습니다. 일하는 방식은 AI 버디, 코드 버디에 대한 내용입니다. 카카오의 지식 베이스, 사내 지식 베이스는 크게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지트, 위키지라인데요. 위키지라는 이제 많이 아실 것 같으니까 아지트는 사내 게시판 형태의 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3가지 형태로 사내 지식 베이스가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들어가서 찾아야 되고 좀 복잡하겠죠. 그래서 이들을 통합해 활용을 한다면은 굉장히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툴들을 하나 통합할까? 이런 내부 서비스를 구상하게 됐고요. 그래서 나온 툴이 사내 지식 기반 AI 어시스턴트인 AI 버디입니다. AI 버디는 총 이제 3가지 기능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양한 문서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 AI 기반 업무 지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지트나 위키나 정보의 요약하기라든지 댓글을 달아준다든지 관련된 업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얘기한 흩어진 지식을 좀 더 통합해서 쉽게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내 시스템에 이제 펑션 콜 등으로 연결이 돼서 휴가 신청이라든지 회의실 예약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카카오 사내 크루분들은 좀 더 편리하고 지능적인 오피스 라이프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거 오픈해서 실제 사용 중에 있고요. 한번 예제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저의 사내 게시판, 저의 아지트에 알람이 왔네요.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리프 카카오 발표 세션에 대한 이제 글이란 거 알 수 있습니다. 원래 긴 글인데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오른쪽이죠? 예, 오른쪽에 AI 버디가 간단히 툴로서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AI 버디는 요약이나 여러 기능들을 하는데 이 예제 같은 경우는 각 세션별 주제를 제가 요청했을 때 정리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7개 세션이 정리가 됐네요. 이 중에서 AI 관련된 세션을 이제 요구를 하면은 버디는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아지트의 게시글이나 관련된 툴의 플러그인 형태로 붙어서 크루들이 좀 더 정보를 탐색을 쉽게 하고 정리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런 AI 버디는 아까 같은 그 형태는 크롬 플러그인으로 만들어진 형태였고요. 전용 툴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복잡한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아까 만약 제가 AI 관련된 세션을 아지트의 옆에 있는 툴에서 검색을 했잖아요. 여기서 좀 더 이제 AI 버디에 관련된 사항이 이제 궁금합니다. 그럴 경우는 좀 툴에 들어가서 AI 버디의 세션에 대해서 좀 더 탐색을 할 수 있습니다. 보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 업무 중에서도 이 세션에 대해서 좀 회의가 필요하거나 문의가 필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저는 기술적 궁금증을 위해서 기술 리뷰 회의를 잡아달라고 AI 버디 요청합니다. 그럼 AI 버디는 빈 회의실, 예약 가능한 회의실을 보여주고요. 제가 원하는 회의실을 클릭을 하고 AI 버디가 회의실을 선택합니다. 자동적으로 관련된 담당자들을 선택을 해서 예약하기를 누르면
담당자분들한테 관련된 내용과 일정이 메일로 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각자의 캘린더에 이렇게 입력이 되게 됩니다. 만약 뭐 이런 것들이 파편화되어 있으면 되게 많은 시간이 걸렸겠죠. 그리고 아까 말한 사내 시스템은 좀 더 편리한 숏컷도 제공하긴 하는데요. 뭐 12시가 돼서 점심이 된 경우 카카오는 춘식도락이라고 하는 식당이 있는데요. 이제 직원분들이 많이 묻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가 뭐지? 이런 식으로 쉽게 크루들의 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간단한 AI 버디의 예시였는데 여기 이제 개발자 컨퍼런스니까 좀 기술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도표는 전형적인 LLM과 RAG에 대한 기술적인 장표입니다. 기존의 RAG LLM은 사용자가 쿼리를 하면은 관련 문서를 이제 청킹 단위로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넣어놓잖아요. 여기서 쿼리와 이제 유사도를 비교해가지고 관련된 문서를 갖고 와서 LLM으로 이제 응답을 해가지고 보여주는 이런 시스템인데, 저희도 처음에 이걸로 될 줄 알았어요. 네, 잘 안 됩니다. 네, 잘 안 되더라고요. 네, 되긴 하는데 이렇게 유용한 정도의 품질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죠. 그래서 AI 버디는 멀티 RAG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용자의 쿼리의 종류에 따라서 라우팅을 탑니다. 예를 들어서 if 카카오 세션 요약해줘라는 문의에 대해서는 에이전틱 RAG를 탑니다. 에이전틱 RAG는 RAG에 에이전트가 붙어 있습니다. 에이전트도 이제 LLM의 도움을 받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용자 문의가 부족할 경우 RAG를 통해서 이제 어떤 정보를 이제 검색해 탐색해 오는데 이게 부족하면은 에이전트가 다시 문의를 합니다. 그 사용자의 질의를 좀 더 구체화해서 이걸 계속 반복해서 에이전트가 오케이 할 때까지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응답을 줄 수 있고요. 회의 자료 준비해줘 같은 경우는 문의는 되게 간단한데요. 이게 회의 자료가 되게 많은 지식 베이스에 퍼져 있잖아요. 원하는 정보를 긁어 오려면은 기존의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문서를 청킹해서 넣는 것만으로는 잘 동작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래프 DB 형태로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문서를 엔티티와 릴레이션으로 구성해서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그거를 서빙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회의실 예약을 하거나 점심 메뉴나 뭐 휴가 신청 같은 경우는 펑션 콜로 연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RAG로 정리된 응답을 다시 LLM으로 거쳐서 사용자에게 응답을 하게 됩니다. 이런 AI 버디에서의 경험과 기술은 이제 실제 개발자에게 도움이 되는 코드 리뷰에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어 리뷰어 코드 버디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 리뷰에 대해서 잠깐 카카오의 철학을 말씀드릴게요. 코드 리뷰를 모르시는 분들 코드 리뷰는 결함 발견 때문에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는데 뭐 중요한 목적이지만 메인은 아닙니다. 좋은 코드를 공유하고 개발자분들이 그걸 통해 성장을 하고 또 팀 협업이 강화되는 것을 메인 목적으로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풀 리퀘스트 PR이라고 하는 최근 1년간 카카오에서 생성된 풀 리퀘스트의 생성 건수입니다. 32만 건 이상이 되고요. 하루에는 또 1,200건 정도의 풀 리퀘스트가 생성이 됩니다. PR이 생성이 되죠. PR은 아시다시피 되게 다수의 커밋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어떤 기능을 뭐 기획자부터 요청을 해서 그거를 지라를 통해서 할당을 받고 지라의 기능을 이제 막 제가 이제 개발을 하고 수많은 업데이트 커밋을 거쳐가지고 이걸 이제 PR로 해가지고 요청을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기능 하나 이상을 PR이 포함한다고 보면 1,200개 이상의 기능이 카카오는 매일매일 업데이트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어떤 코드 리뷰는 되게 중요하겠죠. 이게 문화로 정착하지 않으면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효율적인 코드 리뷰를 위해서 카카오 크루에 새로운 친구 코드 버디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오픈된 상태고요. 내부에서 코드 버디는 크게 세 가지. PR의 내용을 요약을 하고 마침 리뷰를 이제 제안을 하고 또 자동으로 개선된 코드를 제안을 합니다. 샘717이라는 개발자가
지라 이슈 내용을 LLM 콘텍스트에 추가한 로직을 했다고 PR을 생성을 했네요. 코드버디가 이 PR이 올라오면 자동으로 관련된 디스크립션을 붙여줍니다. 뭐 아까는 단순했지만 메소드에 대한 정의를 좀 더 애드를 해주고 또 이 PR이 어떤 지라와 연관이 됐는지 또 정리를 해서 붙여줍니다. 그리고 팀 내나 아니면 회사의 코딩 룰 가이드도 같이 해주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파일들이 연관되어 있는지도 같이 보여줍니다. 좀 더 디스크립션이 풍부해진 걸 볼 수 있죠. 코드 리뷰어 입장에서는 이제 저런 것들을 같이 참조를 할 수 있고요. 또 리뷰어 가이드도 제공을 합니다. 코드 리뷰 난이도라든지 PR 점수라든지 테스트 코드의 유무, 뭐 보안 이슈라든지 그리고 주요 리뷰 항목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코멘트를 주기도 하는데요. 저 파서블 버그 같은 경우는 잠재적인 이제 오류를 내포하는 거를 코드버디가 이제 제안을 해주고 뭐 여기서는 URL 인코딩 관련된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코드 스멜은 오류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좀 좋은 코드 이렇게 좀 코드를 바꿔보세요라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코딩 룰은 팀 내 코딩 가이드에 대해서 상수 이름은 좀 대문자로 해주세요. 뭐 이런 글들을 작성을 합니다. 코드 리뷰어에 좀 더 도움이 되게끔 하죠. 여기서 보니까 테스트 코드가 없어서 실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 보는 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왼편은 ID이고요. 오른편은 코드버디의 툴인데 코드버디는 ID라고는 개발 툴, 뭐 VS 코드라든지 인텔리J 같은 곳에 이제 플러그인 형태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뭐 개발자가 여기 보면 이제 지라의 컨텍스트를 코드버디에 추가하는 PR 같은데 이 관련된 테스트 지라 프로바이더라는 클래스를 작성했다고 치고 여기에서 실제 이제 플러그인 형태로 내장되어 있는 코드버디에 프롬프팅을 하게 되면요, 이 테스트 코드 작성을 위한 이 메타 정보 데이터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거는 다 자동 완성으로 되겠죠. 되면은 코드버디는 이걸 바탕으로 테스트 코드에 대한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예시를 개발자한테 보여줍니다. 좀 빠르게 지나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스트 코드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 설명도 하게 됩니다. 개발자는 이를 통해서 테스트 코드를 쉽게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기업에서는 되게 많은 사내 소스 코드가 있고요. 이거를 퍼블릭한 GitHub과 연동하는 좀 부담이 있긴 합니다. 아마 기업들도 똑같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내부의 기술로 마련했습니다. 자, 테스트 코드가 작성되었다는 PR도 바뀌었네요. 이런 테스트 코드 작성 이외에 코드버디를 통해서 코드 자체를 개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improve라는 명령을 통해서 코드버디한테 개선해줘라고 명령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코드 개선을 합니다. 보면은 팩토리 디자인 패턴을 적용하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보면 그저 if else로 발랐죠. 그래서 이런 코드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처음에 개발자가 있던 PR의 내용이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는 좀 더 풍성한 내용으로 PR이 바뀌고 개발자나 리뷰어 입장에서 보면은 좀 더 자세한 코드 리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개발자가 실수하거나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잡을 수 있습니다. 코드버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코드버디도 잠깐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드버디도 마찬가지로 멀티 RAG를 이용을 합니다. 풀 리퀘스트가 요청이 들어오면은 LLM을 이용한 라우터로 맥락을 파악하고 만약 코딩 룰에 같은 경우는 GitHub에서 관련된 코딩 룰을 갖고 오고요. 이 PR이 어떤 맥락과 관련이 있지라고 하면은 지라로 관련 이슈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혹시 관련된 장애가 있었을까? 이 PR과 관련된 코드 같은 유형에 그러면 이미 이제 사내에 구현된 장애 RAG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장애 관련된 내용을 가져와서 얘를 잘 서머리해서 LLM으로 응답을 하게 됩니다. PR에 따라서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할 수도 있고 일부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네, 지금까지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크루와 개발자분들이 직접 일하는 방식의 AI를 도입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저희는 이제 시스템 모니터링에도 AI를 도입을 했습니다. 카카오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레이어로 이제 전반의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 레이어가 있고
그 위에 인프라 클라우드 레이어가 있고 그 위에 뭐 톡이나 선물학이나 뭐 이런 메일과 같은 서비스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자체 개발한 APM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는데 이걸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AI는 아까 말씀드린 이 전 레이어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상 현상을 감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리포팅을 발행합니다. 이 이상 현상이 과거의 어떤 장애 이력이나 이런 쪽과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조치와 대안들을 리포팅으로 이제 작성을 해서 개발자한테 발행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뭐 자바 백엔드 어플리케이션에서 SQL 응답이 되게 길다는 어떤 로고나 이런 거 찍혔는데 보니까 이제 CPU나 메모리 사용은 정상인 거예요. 그럼 이제 의심이 가죠. DB 가서 인덱스를 보시거나 뭔가 배치 작업이 따로 도는 건지 살펴보시라 뭐 이런 유의 응답을 장애가 생기기 전에 리포팅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는 선제적 장애 대응을 할 수 있고 문제가 심각하기 전에 신속히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애 대응 프로세스의 변화로 이상 현상이 발생되기 전에 서비스 안정성에 영향이 미치기 전에 즉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또 시스템 변화로 카카오가 어떻게 AI를 적용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AI를 이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느끼는 게 있더라고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단계가.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회사나 아니면 조직에 하실 때 이 부서도 하고 이 부서도 하고 이 부서도 하는데 똑같은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부분을 당연히 저희는 엔지니어니까 엔지니어는 어떻죠? 공통 반복적인 부분은 이제 개선해야 되는 그 본능적인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된 AI 공동 플랫폼을 구축하게 됩니다. 저희는 그걸 카카오 AI 플랫폼 줄여서 KAP라고 하고 있고요.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제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 돼요. 데이터는 획득 절차도 되게 복잡하고요. 엄청 복잡하고 생략하더라도 데이터가 획득됐다고 치더라도 모델 트레이닝에 맞춰서 정제 및 전처리 다 해야 됩니다. 대부분 한글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반복되는 구문이 많아서 데이터 정제를 하다 보면 확 줄게 됩니다. 그리고 민감한 정보가 없는지 법무나 라이선스, 개인정보의 검토를 또 받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준비했다고 치죠. 그럼 이걸 갖고 이제 트레이닝을 해야 되잖아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카나나 모델, 자체 모델이 있는데 여튼 이 트레이닝을 위해서는 GPU도 준비해야 되고 GPU만 준비했다고 끝나지 않죠. 엔비디아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분산 컴퓨팅 환경, 그걸 엔비디아만이 구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되게 많은 파라미터의 모델을 훈련하려면은 한 대의 서버로 안 됩니다. 다량의 서버를 전용 선으로 구축해서 트레이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산학습 환경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학습을 했다고 쳐도 뭐 이걸 갖고 서비스 적용하려면 또 파인 튜닝이나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모델을 만들었죠. 그럼 이제 모델을 서빙을 해야 됩니다. 모델을 서빙을 하려고 봤더니 카카오는 붙이면 막 트래픽 100만, 뭐 200만, 300만 우습게 나오는 거예요. 성능 모니터링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고민을 하죠. 앞단에 캐시를 붙일까 말까. 그리고 배포를 하고 보안 안정성을 검토를 하고 엔드포인트, 인퍼런스 엔드포인트를 생성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서비스 개발자가 이제 본인의 에이전트나 서비스에 연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이제 말씀드린 건데 이제 KAP 플랫폼을 이용해서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아까 데이터 스토어를 통해서 카카오의 모델 개발자는 데이터를 선정할 수 있고요. 이 데이터들은 이미 아까 얘기한 프라이빗한 데이터들이 정제가 된 상태입니다. 이걸 통해서 트레이닝 레이어로 가면은 뭐 GPU 툴에서 할당받고 분산 환경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트레이닝을 한 후에 모델 개발자는 모델 스토어에 본인의 모델을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할 경우 모델 카탈로그를 통해서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서비스 개발자는 이 모델 카탈로그를 딱 보고 내가 원하는 모델을 선택하겠죠. 그래서 추론 엔드포인트, 인퍼런스 엔드포인트를 작성을 한 거를 이제 참조를 해서 본인의 에이전트에 붙이거나 직접 서비스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KEAP를 통해서 서비스 개발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AI를 서비스 적용할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막 전향적으로 하면 좀 위험하니까 AI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골라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 예를 한번 볼게요. 카카오페이는 나를 위한 금융 전문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MOE라고 하는 되게 이제 다수의 SLM, 스몰 LLM을 구축해서 AI를 분산 처리하는 이 기술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거래가 아닌 뭐 보험, 증권, 재무, 세금 뭐 이런 식으로 전문 AI 엑스퍼트를 구성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보험 진단 같은 경우는 관련 보험 진단 AI를 라우팅해서 응답을 하게 됩니다. 카카오 헬스케어는 파스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파스타는 혈당 관리 서비스인데 보시다시피 비전 AI를 이용해서 음식의 사진을 촬영하고 그럼 자동으로 이제 칼로리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파스타 서비스가 혈당 정보를 알려줍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웹툰 쇼츠 제작에 AI를 도입했습니다. 웹툰 쇼츠가 몇 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몇 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이 덕분에 더 많은 웹툰 쇼츠가 제작이 가능하고 웹툰 작가들에게는 더 많이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모빌리티는 자율주행이나 서비스 로봇, 건물 안에 로봇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항공만의 지형의 데이터를 AI로 학습하고 그동안 모빌리티 서비스의 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빌리티는 단순히 기존의 물리적 이동의 서비스를 넘어서 경험 자체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적용에서 혁신 단계까지 어떻게 카카오 왔는지 여정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혁신과 일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혁신 단계에서는 AI가 본격적으로 서비스에 나서는 시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을 바꾸기 시작하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AI 포인트 서비스를 시작으로 2025년은 카카오가 AI 서비스 적용을 가속화하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단계인 일상은 AI가 자연스럽게 일상에 녹아들어서 우리가 혁신이라고 느끼던 그 부분도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는 거죠. 카카오 내부는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어떻게 가고 있을까요? 혁신이 일상이 된 카카오도 AI 에이전트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AI 버디나 코드 버디는 단순한 툴이나 봇을 넘어서 AI 에이전트로서 카카오 크루와 협업하는 동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회사 전반 프로세스에 쫙 퍼지고 크루와 함께 문제 해결을 해 나갑니다. 카카오를 진정한 AI 네이티브로 변화시키죠. 이런 변화에 쌓인 저희 지식과 경험은 또 어디로 이제 이용이 될까요? 고스란히 사용자분들이 사용하는 저희 카카오 서비스에 녹아듭니다. 카카오 서비스를 혁신적인 AI 네이티브 서비스로 탈바꿈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저희 내부가 이미 AI 네이티브로 되어 있으니까.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AI와 소통하고 더욱 편리한 일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AI와 나의 지인이 함께하는 새로운 일상, 새로운 경험을 하나하나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가 AI 네이티브의 탐색, 적용, 혁신의 단계를 어떻게 거쳐왔는지 보셨고 일상의 단계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카오의 AI 네이티브의 이 미래상은 단순한 저희의 상상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여러분도 카카오 서비스를 통해서 AI 시대의 변화를 같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카카오의 AI 네이티브 여정에 많은 관심 성원 부탁드리고요. 카카오는 AI로 여러분이 더 나은 일상을 가져다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